앞서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직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겁니다.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이제 백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좀 돌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? 예, 그렇습니다.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백신보단 드물지만 10만 명당 1명 정도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접종하는 기관에서는 에피네프린 주사약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접종 후에 15 내지 30분 정도 관찰하고 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해서 연계할 수 있는 병원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 65세 이상 고령층은 좀 접종이 늦춰졌잖아요.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끝나는 임상시험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쯤 결과를 봐야 될 거고요. 혹시 그때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대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2분기에 들어오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 지난 독감 백신 때 좀 부작용 우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. 정부에서 좀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어쨌든 백신의 목표는 집단 면역 아니겠습니까? 얼마나 맞아야 됩니까? 예, 국민들이. 보통 70%를 이야기하는데 70% 면역을 가진 사람이 생기려면 적어도 80%에서 90%는 예방접종을 맞춰야 됩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 70% 정도 예방접종이 끝나면 이제 감염의 확산 속도는 크게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8, 90%가 맞아야 그 정도의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는, 그러니까 항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, 그렇습니다. 그러면 네.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 어떻게 그렇죠. 높일 수 있을까요? 예, 접종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하고 국민들하고의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이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95년부터 이제 부작용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는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뭐 해외여행을 허가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이런 색다른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어려웠던 요양병원,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 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허용될 수 있고 혹시라도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격리 기간을 좀 줄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런 것도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요. 그래도 아직 좀 불안하다.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. 예.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일단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미 2억 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.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방접종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. 천천히 다른 사람 맞는 거 보시고 접종하셔도 되겠습니다. 천천히 그러나 꼭 맞아야 된다. 이런 예, 말씀. 그렇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